안녕하십니까. 박윤정의 사입니다. 오늘 84강은 중세 암흑기 문화예술 경제나 이런 것이 침체됐던 것을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죠. 이럴 때 어떤 세금 제도가 있었고 과중한 세금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일상생활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출근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퇴근해서 술 한잔하고 또 교통 타고 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게다가 사대보험까지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담세율도 이제 한 29%쯤, 그러니까 총 어떤 개인적으로 평균은 그렇지 않지만 전체 국가 GDP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한 29%, 30% 가까이 됩니다. 이제 유럽의 30~40%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세금이 제대로 평등하게 합법적으로 또 응능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단계도 잘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붕괴되면은 바로 암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은 기업이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납세 경제력이죠. 경제력이 확대가 되고 당연히 세금이 증가되게 돼 있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가 잘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현재 경제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자동으로 징수장치인 매출은 전자매입, 그 다음에 모든 급여 시스템이 건강보험재단과 국민연금재단에서 통합돼 있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고, 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있고 그 부동산 양도 거래도 다 돼 있기 때문에 100% 파악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세무도우미 서비스 딱 들어가 보면 어떤 기업체의 그 매출 매입 원가 상황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손익계산서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만큼 세금 내겠다라고 적합하게 낼 세금의 계산마저도 추정이 될 정도로 그거 완벽히 돼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이 확대가 되고 세금이, 그래서 요새는 1년에 2~30조의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이 한 300조 내지 400조 되는데, 그게 500조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 5%, 10%는 자동으로 올라오는데요, 더 추가로. 재정이 확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복지도 확대해서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껴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역사의 사실은 서유럽 쪽이니까 다른 데들은 이제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읽어본 게 좀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동료의 개사인, 그러니까 책을 쓴 게 하나 있어 보면서, 자, 중세암흑기라는 것이 서로마 멸망, 오토아케르에서 멸망한 470년부터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가 멸망한 1450년까지 한 1000년간을 말해요.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 BC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까지 서유럽의 문화예술, 사회, 기술, 인구 등은 다 정체가 돼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로마 제국이 강력한 중앙 통제국가였었는데, 이것이 부재가 되면서 야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게르만족들, 고트족, 소고트, 동고트, 반달, 섹슨, 앵글, 프랑크 등등이 분할해서 소왕국으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로마 국가들을 이제 분할해서 작은 왕국이 되면서, 처음에 로마 문화의 수용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야만 상태의 그 문화를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는 수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건축술, 수도, 상하수도 이런 위생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고, 우리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수도교만 있지, 그 이후 중세에 물을 끌어다 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상하수도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로마의 수도교만 가끔가다 유적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걸 보수했다든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보면, 역시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유럽에 있는 각 도시에는 분연한 온물이 그냥 위층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방치해서. 그래서 향수가,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가 있고, 뼈죽구두 같은 것도 분뇨 사이를 요리조리 잘 걸어 댕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위생 상태가 지속되니까 콜레라나 흑사병이 발생해서 그 당시 인구가 30 내지 50%가 감소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한 3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흑사병으로. 그 다음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 중심의 교회가 이제 교황이 각 지방 영주를 통제하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가 왕들에 대해서 어떤 파문권을, 잘못하면 파문권을 행사하고,
결혼 여부도 승낙 여부에 따라서 결혼 승낙 안 하면 종교를 안 믿으면 승낙을 안 해주기도 하고 그 결혼을 아예 다 헤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 교회와 교황의 힘이 절대적이었었어요. 교회 1000년 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중심의 영향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세관 형성을 내면서 신심이 아주 그 당시는 종교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경제를 지배했으니까 내세 행복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서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신을 모방한 독신주의 권장의 풍조가 있어가지고 미혼이나 출산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이 심화됐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력 납세민주가 증발된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귀족과 교회는 아예 대규모 영지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납세를 하지 않거나 또 세력이 강해가지고 납세를 아예 하지 않고 나중에 전쟁할 때만 병력을 그냥 보내주는데 또 후행적이기 때문에 미리 전쟁을 예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정이 있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 병력을 보내주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사회 약방문인 것이죠. 평민들한테는 과중한 세금의 부담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평민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벌어지니까 이제 평민들이 과중하니까 소작농으로 전락을 냈어요. 또 국가 내 영주들 간의 땅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요. 그다음 텍스가 되고 평민 수입의 거의 50%를 징수할 정도로 이렇게 과중한 세금이 있었고 또 세금의 건별 행위도 많이 있었어요. 결혼세, 초약관이 영주가 행사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결혼할 처녀를 갖다가 자기가 한번 자는 그런 건 아니고 냄새 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나 이렇게 하는데 너 순결을 지키려면은 남편한테 너 좀 세금 좀 내 이렇게 해서 결혼 세금이 있었고 그런 창문 개수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문짝이 크면 또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유럽의 집들은 지금도 창문이 조그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술주세, 꿀세, 우물세, 사망세. 사망할 때 가장이 사망하면은 그 생산 주력 수단인 그 소나 말을 그냥 사망수로 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생산수단이 없어지니까 그 가족들은 굶게 되고 그래서 그냥 토지를 다 양도하고 팔고 영주의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시대죠. 그 다음에 징수제가 이제 다단계화되면서 중간에 착제 배다 사업을 해놨다. 국왕이 귀족한테 영주한테 토지를 나눠주고 또 귀족이나 영주는 기사한테 토지를 나눠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또 세금도 경매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 정도 최고액의 경매가 낙찰대한테 징수권을 주고 그 사람은 그 이상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 금액만 위에다 내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위에다 내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징발되고 착복이 됐다. 과다량 징수됐고 과다징수에서 납세자는 찍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의 중앙의 재정이 나빠지고 그 당시 또 우수인제는 전부 다 신학과 교회로 다 몰렸대요. 그래서 이제 십장 원종 실패 200년 가까이 1300년대 끝날 때까지 교회가 가장 권한이 세고 교회도 세니까 사람들도 글로 모이고 우수인제도 그렇게 됐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나마 우수인자가 농업이나 산업기술자로 이제 바뀌면서 서서히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서유럽도 이제 전 세계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 원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중세 유럽은 1000년 동안 거의 암흑기를 지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또 신라 말 이랬는데 그럴 때도 이 조선시대에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옷도 거의 비슷하고 집 짓는 양식도 거의 비슷한 걸 봐서 또 우리가 지금도 경제가 신라 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의 수준에 맞는 것이 그렇게까지 없는 걸 봐서 우리도 중세 그때는 이런 비싼 시스템 속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가 물러내지고 무너지면 암흑이 도래한다.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고 지금같이 중앙에서 직접 받아야 이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박인종이었습니다.